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산의 첫 번째 숲인 부동산학 개론 여정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발하기 전에 일단 이 과목명이 우리 1차 이제 첫 번째 과목인데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돼 있죠. 뭐 요거는 알 것 같아요. 아, 부동산에 대한 학문이구나. 근데 이제 뒤에 이 개론 이게 뭐 다양한 이제 추측이 있는데 어떤 분은 뭐예요? 아, 이거 뭐 개 같다. 아, 속된 말로. 왜냐면은 이 시험 범위가 중구 난방이고 또 이제 출제 교수님별로 이게 좀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 개괄적으로 논해보는 것이죠. 즉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해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깊이는 없지만 뭐예요? 깊이는 없지만 좀 넓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체 왜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전체 공인중개사라는 산, 그렇죠? 이 산의 첫 번째 숲인데 과연 여기는 또 어떻게 체계가 잡혀져 있는지, 그래서 부동산학교는 체계에 대해서 나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과연 수험적 관점에서 부동산학 개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학 개론해가지고 네모점 해가지고 학습 목적이 나와 있죠. 자, 목적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종합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결국 뭐야? 갑하고 을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그런 어떤 부동산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과목을 배운다고 했죠. 앞에서. 역시 부동산학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제대로 중에서도 여기는 뭐예요? 경제적 관점, 이 머니, 가격, 특히 이 가격 측면에서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도인도 그 가격에 팔았으면 만족하고 매수인도 뭐 그 가격에 샀으면 적절히 만족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갑과 을, 우리 고객들의 뭐예요? 그렇죠. 그건 꿈이죠, 꿈. 겁만 부동산이 사실은 뭐예요? 거기는 우리 꿈, 또 뭐는 행복,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예요? 꿈하고 우리 고객들의 꿈과 행복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다? 일단 실무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점에 보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구성은 크게 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이라는 나무가 있고 강론 그리고 마지막 감정평가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총론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즉 전체적으로 논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론에서는 나무 가지가 두 개로 저는 쪼개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테마는 제가 부동산학을 올해는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좀 별개로 치고요. 일단 이 총론의 우리 첫 번째 나무 가지는 개념, 그죠? 부동산의 개념이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동산을 분류를 해보는 거죠. 특히 부동산은 뭐예요? 이게 토지, 건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토지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되고 건물은 또 세세하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무까지는 개념과 분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나무까지는 뭐예요? 부동산은 또 성깔이 있어요. 우리 사람 성깔이 있듯이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역시 뭐예요? 토지 특성, 건물 특성이 있겠네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토지죠. 토지죠. 그죠? 토지가 있어야 뭐 건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를 굉장히 중요시다는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성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속성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속성이라는 그런 용어에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론 첫 번째 나무인 총론은 첫 번째 나무까지가 개념, 분류, 두 번째 나무까지가 특성, 속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표는 어디 되어 있죠? 그렇죠. 특성.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파트는 그렇게 또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수험생은 여기다가 온 정성을 쏟아붓죠. 그 열정은 처음에 그냥 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강론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워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한결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총론에서는 이게 이제 테마, 주제가 되는 거죠. 대체 부동산이 뭐야?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이 첫 번째 나무 총론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제 각각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무는 크게 8개의 나무까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밭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무까지가 부동산이 굴러가는 어떤 거 있겠죠. 그게 뭐예요? 경제. 또 이 경제가 움직이는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까지는 경제론, 시장론. 우리는 이제 뭐 다른 거 안 다르고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죠. 이제 두 번째 나무까지는 자, 부동산 시장이 잘 굴러가면 좋은데 잘 안 굴러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대책을 막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신문에 막 이렇게 과열되거나 또 꺼지거나 하면은 그래서 정부의 대책 줄여서 뭐예요? 정책.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논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제가 굴러가는 원리, 그리고 또 경제가 이렇게 적용되는 이 부동산 시장, 거기에 또 정부가 어떻게 어떤 정책을 하는지 쫙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이 총론에서는 부동산이 뭔지를 알고 그 부동산이 이제 강론에서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알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놀아보는 것으로 해서 뭐니 해도 돈을 던지면서 버는, 그렇죠? 돈을 던지면서 노는 놀이가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영화 보면 담배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죠? 5만 원짜리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시던데 맛이 좋나 봐요, 그러는. 그렇지. 역시 노는 것은 던진다. 우리 공을 던지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투수. 그렇죠. 공을 투구 이렇게 하잖아요. 역시 우리는 뭘 던져요? 돈은 자금이라고도 하잖아요. 또는 자본.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무까지로 투자론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투자를 하려면 내 돈이 있으면 뭐 걱정 없잖아요. 근데 내 돈이 없으면 뭐예요? 남의 돈이라도 보태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돈을 끌어온다. 돈 빌린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금의 융통.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의 금자, 융통의 융자에서 금융. 그래서 이 금융론, 파이낸싱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융론을. 요게 이제 왼쪽에 나뭇가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나무의 오른쪽이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자, 이 다섯 번째가 바로 투자를 하는데, 그죠? 돈을 끌어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우리 부동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건설 개발을 전공했는데 바로 developing, 개발이죠. 이 개발이 이제 부동산의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로. 그죠? 개발을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부동산을 잘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론. 그래서 개발론, 이용론을 이제 하나로 딱 묶어놨습니다. 개발론이 사실은 옛날에는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 기껏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왔는데 이번 여러분 선배들 보는 26회 때는 무려 4문제가 출제됐어요. 아마 그분이 이제 개발론 전공하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발론이 요새는 조금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컷으로 조금 떠올라요. 그러나 문제는 되게 쉽죠. 자, 개발론. 자, 개발하고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론. 그렇죠? 이 관리론을 우리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개발해. 그럼 어떻게 장사를 또 해? 그럼 뭐예요? 입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장사 목이 좋다. 그랬다. 설립자 땅 짓자 그래서 땅에 서는 거예요. 그죠? 뭐가 건물이 부동산이. 그래서 입지론이라는 테마를 우리가 또 7번째 테마로 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입지론은 말이죠. 그 앞쪽에 우리 첫 번째 나무까지 경제론, 시장론 있죠. 그 중에 이제 시장론 파트에다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묻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나무까지 마케팅론. 개발해 놓으면 뭡니까? 이게 잘 뭐 해야 돼요? 팔려야죠. 또 잘 임대가 돼야 되겠죠. 매매 임대를 잘 해야 되겠죠.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팔 것인가, 매매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를 다뤄보는 게 바로 마케팅론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ing 동명사인가요? 동사에다 ing 붙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론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강론입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론이죠. 그래서 이 경제론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동산학 개론의 베이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전체적으로 보면 민법이 베이직이고요. 그렇죠? 부동산학 개론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 경제론이 가장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총론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이 경제론부터 본격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강론. 그래서 이 강론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잘할 건데? 어떻게 하면은 입지를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하는데? 그런 부동산 활동이죠. 이것들이 다 이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제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제 3번째 나무는 감정평가론입니다. 줄여서 이제 감평론이라고 해놨죠.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렇죠. 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여기는 다뤄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정평가로는 4개의 나무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기초론, 감정평가의 기초. 기본적으로 대체 가격이 뭐냐 이런 것도 보고 또 감정평가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도 보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기초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가격론. 가격에 관련된 이제 각종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론에서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그러면은 저 부동산, 토지, 건물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평가할 것이냐. 그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노는 게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인 3방식이 있고요. 3방식. 그리고 전술인 6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3방식 6방법론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방법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방법론으로 묶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나무까지는 이제 관련법입니다. 관련법.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법률,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거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거에 대한 우리 시행 규칙,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감정 평가론에서는 핵심이
감정평가의 원리가 대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우리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그리고 각각의 나뭇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학기론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총론에서는 우리가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총 40문제인데, 그죠?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거기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특성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강론에서는 경제론, 시장론에서 무려 6문제에서 8문제까지, 정책론에서 4문제에서 5문제, 투자론에서도 역시 6문제에서 8문제, 그리고 금융론에서는 5문제에서 8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죠? 감정평가로는 뭐 6문제에서 7문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리 기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론의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이게 삼두마차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뭐 우리 부동산학 개론 뭐 개괄적으로 다뤄보잖아요. 또 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학 개론 나무가 크게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그리고 각각의 나무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가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죠? 또 나무까지하고 나무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고, 그죠? 또 다른 과목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뭐예요? 보는 게 똑같잖아요. 부동산 활동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심화 강의는 앞에 기초라든지 기본 강의하고 차이점을 바로 타 과목과 타 테마, 타 과목과 연계 쪽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진짜요? 맛배기로 한번 뭐가 대체 연계되냐? 먼저 제가 나뭇가지하고 나뭇가지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 강론의 첫 번째 나뭇가지가 경제론 시장론이었죠. 자, 그 경제론 시장론 우리 한번 60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60페이지 펴보시면은 그 시장이 나와 있죠. 그 그림. 요게 이제 시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장을 그림으로. 자, 그래서 요 시장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정책론 82번째 나뭇가지가 정책론이죠. 80페이지 펴보세요. 거기도 무슨 그림이 있죠. 그렇죠. 바로 시장 그림이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론, 시장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 또 이제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나무하고 나무도 또 연계돼요. 자, 총론에 우리 37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37페이지. 총론에 우리 두 번째 나뭇가지가 특성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뭐 보시면은 토지의 특성, 물리적 특성 해가지고 보면 파급 효과 그 표가 있죠. 보면은 지금 총론 편인데 표에 강론하고 감정평가론도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부중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중성이라는 거가 바로 우리 52페이지 강론, 총론인데 강론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52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그 표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경제론 파트거든요. 자, 경제론 파트인데 그 밑에 표에 보시면은 토지 공급해가지고 그 두 번째 하얀 칸 보면 부동산 특성 나와 있죠. 이건 총론 파트잖아요. 거기에 부중성 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밑에 보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또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론인데 말이죠.
그렇죠? 서로 연계된다는 것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숲과 숲이, 즉 각 과목과 과목이 또 연계될 것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 40페이지 총론의 개론의 40페이지 보시면은요,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공간 가치로서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그림, 맨 밑에 그림 밑에 보면 당구 표시를 민법 제 212조 이렇게 돼 있네요. 뭐라고요? 부동산 학기인데 뭐가 나오죠? 민법이 나와 있다고. 336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자, 336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 민법에 이제 두 번째 나무인 물권인데요. 물권은 이제 소유권이에요. 자, 보시면은 밑에 조문이 나와요. 211조, 제211조, 제212조 보세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 상하를 갖다가 부동산 학기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공간. 그렇구나. 그래서 40페이지 보시면은 그 조문이 그대로 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개론 우연의 일치로 1차니까 서로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선생님 진짜 우리 개론에 보면은 우리 첫 번째 나무가 총론의 첫 번째 나무 개념이었죠? 개념하고 분류잖아요. 그 분류에 보시면은 예컨대 32페이지 보면은 16번째 밑에 보면은 지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공간법이 뭔데요? 2차 과목이라고요. 2차의 공식법의 첫 번째 과목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연계되는 거예요. 역시 그 밑에도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공법. 또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1차에도 막 2차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지문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경계가 많이 좀 융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우리 두 번째 강론의 이 정책론 있죠. 그 정책론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2차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과목. 그렇죠? 자, 예컨대 말이죠. 우리 정책론 보시면은 자, 저기 뒤에 보면은 우리 정책론이 나와 있거든요. 7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다. 자, 맨 밑에 보니까 토지정책, 지역지구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게 뭐예요? 부동산 공법이거든요. 공법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러고. 그리고 79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조세정책. 조세정책이 부동산 세법으로 나오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부적인 연계는 제가 오른쪽 19페이지 보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있죠?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똑같이 뭐예요? 모든 과목 그리고 모든 나무까지는 똑같이 뭐예요?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단지 뭐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대체 우리 수험적 관점에서 부동산학계로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오른쪽 19페이지를 보시면 핵심에, 자, 부동산학 개론의 핵심은 뭐다? 첫 번째, 부동산 용어. 부동산 용어.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 행위 또는 활동. 특히 이제 경제 경영 행위가 되겠죠? 자, 요거에 관련된 뭐예요? 개념. 그 개념이 뭐냐? 그죠? 개념. 무식한 말로 하면 뭐예요? 정의. definition. 그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파급 효과.
그죠? 그래서 핵심은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부동산학 개론의 핵심은 뭐다? 바로 부동산 관련 용어다. 용어. 그죠? 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특히 이제 경제 경영 관련, 부동산 활동 관련 용어가 이제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게 핵심입니다. 예컨대 말이죠. 우리 첫 번째 나무인 총론의 두 번째 나뭇가지인 특성을 살펴보시면은 우리 교재 3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7페이지. 밑에 보면 부동산의 특성에서 표현이 뭐예요? 파급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오케이? 마찬가지로 예컨대 정책론 한번 볼까요? 정책론. 예컨대 80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주택정책, 분양주택정책 보면은 뭐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 또 알아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파급 효과, 어디에 파급 효과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파급. 부동산 시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P, price. 그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price, 가격. 그죠? 뭐, 임대료면 rent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quantity, 양.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 demand. 그 다음, 공급, supply. 그렇죠? 여기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즉 가격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 그게 부동산학 개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예요? 경제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론을 이해해야지만이 역시 그 경제의 파급 효과,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자, 그렇게.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핵심은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다 기술을 해놨어요. 자, 20페이지를 봅시다. 20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용어 개념 이해하고 그 용어의 파급 효과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용어 보니까 말이죠. 용어를 갖다가 단순 이해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연계해서 이해하는 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교는 이제 서로 이제 반대말이 있는 거. 그렇죠? 대리버. 그 다음에 연계는 우리 타카모. 그렇죠? 타테마 타카모. 그리고 현실 사례. 과연 부동산학 개론의 그런 용어하고 용어의 개념을 갖다가 현실 사례를 통해서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굉장히 좋죠, 사실. 수험적인 좀 귀찮지만은. 그래서 그러려면 그 대책이 뭡니까? 그렇죠. 부동산 뉴스, 특히 이제 종이신문, 부동산 뉴스를 한번 우리가 꾸준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9시 뉴스에서도 뭐예요? 부동산 관련 나오면은 우리가 쫙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용어의 개념. 근데 이 용어를 갖다가 개념, 정의를 표현할 때 말이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예컨대 비유컨대 말이죠. 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달을? 말로 할 수 있죠. 토끼가 방아 찢는 것. 그러면 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뭐예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파이 아래 제곱. 재수 없죠. 그렇죠?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림으로 정의를. 원 그리고 노랗게 칠하면. 그렇죠? 보름달.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인중개사, 특히 부동산학 개론에 관련, 부동산 관련 용어도 그렇게 글과 식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제 글로는 다 표현이 되겠죠. 식으로는 말이죠.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뭐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공식 뭐 쓰이는 거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 뭐다? 그렇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는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칙연산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56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수요의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을 말한다. 그게 뭐예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 개념을 갖다가 글로서 표현하는 거죠. 바로 밑에는 뭐예요? 그렇죠. 식으로 표현. 이 이퀄 해가지고 뭐 분수 이렇게 뭐 돼 있잖아요. 절대가 이게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죠. 오케이? 그리고 또 뭐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 봤었죠? 이미 봤습니다. 우리 시장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우리 60페이지, 그쵸? 시장. 그리고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용어의 개념을 갖다가 식으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는 7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작년에 26회 때는 딱 7문제 나왔죠? 근데 가장 적게 나온 거예요. 또 쉬웠어요. 문제가 굉장히. 그런데 말이죠. 25회 때는 무려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1문제가. 와우. 그렇죠? 11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오면 합격생이 늘어나고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문제 보면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영순위가 있어요. 뭐예요? 제낀다. 뭐라고? 제낀다. 패스한다.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쌤 뭐 어떻게 해요? 민법의 사례 문제까지 푼 다음에 시간이 남는 부동산 학기를 계산 문제 푸시라 이거예요. 안 되면 뭐예요? 한 번으로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제낀다. 그게 영순위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첫 번째 공식을 적고, 두 번째 항목을 찾아야 공식의 구성 항목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을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기 꼭 가지고 갑시다. 계산 안 해도 폼으로라도 좀 가지고 갑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계산 문제 나온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쫙 경제론부터 해서 감정평가로 쭉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경제론에서 이제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투자론에서 많이 나와요. 3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금융론에서 1문제에서 2문제. 관리론은 좀 요새는 안 나오고요. 입지론에서 1문제 정도. 그리고 감정평가로서도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 쫙 그렇게 밑에 항목들을 적어놨어요. 아직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하고 학습 전략 밑에 적어놨는데요. 학습 전략에 보면은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의 학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 이해, 후 암기.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 암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수업은 뭐예요? 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어떻게 암기한다?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다른 과목하고 연계된, 그죠? 또는 다른 테마하고 연계된 그런 학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을 놓치지 말자. 시대 흐름. 그러니까 꼭 뉴스, 부동산 관련 뉴스, 포털이라든지 뭐 뉴스들 보시면은 그런 것들 있죠? 특히 부동산 관련 뉴스는 한번 이게 우리 과목에 어디에 해당된 거지? 어느 과목에 몇 번째 나무에 몇 번째 나무까지 어떤 내용이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험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밑에죠. 뭐라고요? 출제자어도. 출제자어도.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해요. 수험생이 이게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화장실도 안 가고 책도 막 성적 별로 안 나와. 열심히 하는데. 그건 뭐예요? 본인이시라고요? 전대. 자, 성적이 왜 안 나오냐면요. 바로 자신, 나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니까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출제자. 출제자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도 출제자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출제자는 대체 뭘 묻는 거지? 출제자의 포인트는 뭐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게 중요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20페이지 맨 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부동산학계에서는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제된 문제의 선택 지문에 1번에서 5번까지 보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대립되는 집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집안이면 이 테마, 출제 테마. 또는 집안의 그 또 테마 항목들이 있겠죠. 집안의 차식, 그리고 대립되는 일상평어, 그죠? 우리 흔히 쓰는 말, 전문 용어가 아니고 일상평어를 틀리게 서로 뒤바꿔 놓았을 경우에 과연 그 보기가 옳은지 틀린지, 그거 우리 수험생이 과연 구별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뭐야? 항상 문제를 그렇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또 그런데 이제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집안을 구별하는 거예요. 집안을 구별할 줄 아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일상평어. 흔히 쓰는 일상평어를 구별할 줄 아는지. 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학 개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근데 우리 집안 구별하는 것은 109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자, 109페이지 보시면은 10번 문제예요. 22의 기출인데 10번. 10번 문제 보면은 요 문제가 뭐예요? 집안 구별 문제예요. 우리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 기법하고요, 할인 분석 기법하고 비할인 분석 기법이 있거든요. 그 집안 구별해 내야 되거든요. 그거. 그거거든요, 그거. 문제가 늘 그렇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일상평어 구별한 거, 우리 74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74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은 밑에 그림의 네모 박스에 보면 리을번에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 증가. 반대말 있는 대리법. 일상평어죠? 요거 서로 뒤바꿔 놨을 때 과연 틀린 보기인지 옳은 보기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 시험 지문, 출제자는 그런 관점에서 낸다는 거예요. 늘 출제자 관점에서 지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성적이 안 나오신 분은, 그죠? 내가 문제를 보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직감적으로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 왜 배우냐? 왜 배운다? 경제적 측면에서 제대로 부동산 거래를 갖다가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무. 그죠? 나무는 크게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총론에는 2개의 나무까지가 있고, 강론은 8개의 나무까지가 있고, 감정평가론은 4개의 나무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뭐가 중요하다?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 중요하고, 우리 강론에서는 경제론, 시장론, 그리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는 방법론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학개론 그러면 핵심은 뭐냐? 결국 뭐예요? 부동산 관련 용어, 그 용어의 개념하고 그 개념의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경제론이 기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출제자는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서로 대립되는, 비교되는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를 과연 바꿔놨을 때 틀린 보기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대립되는 테마의 구성 항목들이 있겠죠? 그거 뒤바꿔놨을 때 틀린 보기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일상평, 대립되는 증가, 감소. 그죠? 상향, 하향. 좌향, 우향. 뭐 이렇게 서로 뒤바꿔놨을 때 과연
틀린 복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부동산학 개론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커피 한 잔 드시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테마 부동산 학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